안녕하세요. 신규율의 마음찻집입니다. 마음 찻집을 보시면 카테고리 중에 운을 만드는 집이라는 코너가 있어요.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, 이 운을 만드는 집의 카테고리에 제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번씩 올리죠. 그래서 올해에는 이 운을 만드는 집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 재밌는 이야기를 수업 형식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수업의 일환으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좀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의 변화, 그리고 공간의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서 이 색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색은 마음을 움직인다 라는 거죠. 자, 보시죠. 이게 이제 런던에 있는 템즈강에 블랙 프라이어 다리라는 다리가 있었어요. 이 말 그대로 블랙이잖아요, 블랙. 이 다리의 색이 검은색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다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신 자살을 했다라고 해요. 강으로.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문제가 될 만큼,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강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 사망자, 자살하는 사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데, 그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이 사망자가 급격히 줄어들죠. 자, 어떤 조치를 했냐면 이 다리를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버려요. 알록달록하게.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? 정말?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.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눈에 띄게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심각하게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가도 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다리를 보고 좀 그런데 여기서 죽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런 것처럼 실제로 색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죠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이게 이 하버드 의과대학의 인지신경과학자 로코 팔럼보 박사의 실험인데, 이 186명의 심리학과 여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. 세 가지 서로 다른 그 행동을 하게 했죠. 한 그룹은 음악을 듣게 하고, 한 그룹은 얼굴을 그리고, 한 그룹은 화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세 그룹에게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,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이 화장한 그룹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가장 올라간 거죠.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색과 연관을 해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. 이 마음에 드는 색으로 나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. 그러니까 이 화장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색을 내 얼굴에 입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원하는 색을 나에게 쓰는 것만으로도 나의 자신감, 그리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나의 그런 뇌, 실제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죠. 이것도 색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힘이기도 해요. 내가 어떤 색을 나에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나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. 또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이 있었죠.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어떤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떤 승률을 내는가를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상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, 이 빨간색 상의를 입었을 때, 자 보세요. 상의가 빨간색, 하의가 하얀색, 더 하의가 빨간색일 때 승률이 52.1%, 그리고 빨강이었을 때는 42.8%, 이래서 총 합계가 47.45%가 나왔어요, 승률이. 그런데 다른 색, 예를 들어서 파랑, 하양, 파랑이라든지 하양, 하양, 하양의 조화를 이뤘을 때는 승률이 사실적으로는 10%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빨간색 옷을 입으면 승률이 올라가는구나라는 결론을 낸 조사가 있거든요.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, 그럼 아까 화장한 것처럼 이 빨간색을 내가 나에게 썼기 때문에 뭔가 운동 능력이 향상한 걸까요? 그런데 빨간색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니면 이제 약간 그런 동양적으로 따지면 이 빨간색이 막 열정과 그런 불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막 뭔가 그런 오행의 기질상 내가 확 올라와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전투적이 돼서 이런 결과를 내게 됐을까요? 네, 물론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, 이 선수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. 그랬을 때 물론 우리 편도 그 빨간색을 보지만 우리 편보다 더 집중적으로 그 빨간색 옷을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? 이제 상대편이잖아요. 근데 이 빨간색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색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해요. 이 빨간색이 어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상대방이 침착함을 잃고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승률이 올라간다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
면접을 보러 가요. 빨간색 옷을 입으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되죠. 그럼 면접관이 흥분을 해서 이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. 그렇다고 너무 집중하게 하는 색이 있어요, 나를. 그런 색을 입고 가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 옷이라든지 연하늘색 옷 이런 걸 입고 갔을 때는 또 너무나 나를 보고 평안해지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집중할 수 있어요. 이런 색은 또 피하는 게 좋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색이 참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한 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색을 우리 집, 우리 공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? 물론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부엌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. 요즘에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뭐 먹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부엌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 부엌에서의 색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요? 자, 일단 이 식탁에 올라오는 그릇의 색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유럽의 귀족들이 예전에 녹색 그릇을 참 많이 사용했거든요. 왜 그렇게 녹색 그릇을 많이 사용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아우가르덴 도자기라고 이 비엔나의 유명한 도자기 회사죠. 이 아우가르덴 도자기에서 그린로즈 컬렉션이 있어요. 그 기원을 살펴보면 1700년대 이 합스부르크 제국이죠. 지금 오스트리아 쪽 거기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예요. 거기를 다스리던 여자 황제였는데 이분의 요청으로 이 황후의 품격을 드러내는 문양이 있어야겠다. 그래서 그린 로즈를 선택해서 그때부터 이 그린 로즈가 새겨진 이 테이블웨어가 시작이 됐죠. 녹색이잖아요. 그렇죠? 이분은 물론 그런 의도로 사용했겠지만 많은 유럽의 황실들이 이 녹색의 문양이 새겨진 이 그릇을 많이 사용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이 명품 회사에서들은 뭐 에르메스의 파시폴리아 컬렉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찌의 허베리온 컬렉션을 보시면 이 녹색의 무늬들을 많이 사용해 놨죠. 굉장히 아름답죠. 자, 이런 녹색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음식 그릇으로 쓰기에는 이 녹색이 좀 특이하잖아요. 로즈 그린 그린 로즈도 그렇고 왜 이 귀족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문양을 쓰게 됐을까요? 자, 우리가 녹색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죠? 이런 문양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자, 일단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싱싱한 채소 그리고 푸릇푸릇한 자연을 떠올리겠죠. 이건 되게 긍정적인 효과예요. 그런데 그와 동시에 씹으면 쓰겠다, 약초, 풀 이런 느낌도 우리 무의식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녹색을 볼 때는 특히 음식 그릇에서 이 녹색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을 해요. 신선하다, 쓰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녹색 그릇에 음식이 올라가면 과식을 안 하게 돼요. 적당히 먹게 되는 거죠. 아주 진한 녹색을 썼을 때는 부정적인 기능이 좀 더 나오고 이렇게 부드러운 녹색을 아름답게 썼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. 이 녹색 그릇을 썼을 때는. 그런 것들을 아마 체험적으로 알지 않았을까. 그래서 예전에 왕실과 귀족에서는 이런 식의 녹색 문양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색이 세 가지가 있어요. 검정색과 보라색과 파란색이 있죠. 이 색을 내가 만약에 나는 좀 밥을 덜 먹고 싶다,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,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. 어떻게 활용할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주방을 이런 식으로 이 푸른 계열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블랙 계열로 만들면 들어가면 별로 식욕이 당기지가 않아요. 무의식적으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런 푸른 계열은 약간 곰팡이의 색과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신호를 받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식기 그릇도 이렇게 약간 푸른색 계열이나 아니면 스님들이 쓰는 그런 바루처럼 이렇게 아예 검은색을 쓰면 묻힐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든다라는 거죠. 그럼 반대로 나는 풍성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싶다. 그랬을 때는 부엌을 어떤 식의 색으로 꾸미냐면 이 세 가지 색을 쓰시면 돼요. 식욕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색, 노란색, 주황색, 붉은색. 자, 많은 프랜차이저 음식점들이 이 색을 이미 쓰고 있어요. 특히 노란색과 빨간색을 이 기업의 대표 이미지로 많이 쓰죠. 맥도날드, 빕스, 아웃백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이 주황색은 특히 실내의 조명을 나타내는데 많이 쓰죠. 이 하얀색 빛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파란색 빛을 쓰는 프랜차이저 식당, 카페는 없어요. 이렇게 이 주황색 색을 썼을 때 뭔가 은은하면서 음식이 맛있게 보이고 이게 달콤한 느낌이 들어요. 이 색들이 열대 과일들처럼. 그래서 음식을 내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먹게 하는
무의식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우리가 화이트 톤을 많이 쓰잖아요. 부엌에 이 화이트 톤을 쓸 때 이렇게 조명만 주황빛으로 달아놔도 훨씬 여기서 만들어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. 혹은 이 식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붉은색 계열의 식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음식들이 붉은색 계열의 음식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음식 자체의 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하얀색 그릇들을 쓰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. 이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카페를 창업하시거나 아니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명을 하얗게 하거나 아까 얘기한 막 파란색 인테리어를 쓰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. 걱정이 되죠. 왜냐하면 이러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잘 들어가지 않게 돼요.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이런 색의 원리, 색채 심리를 조금 더 잘 알아서 이 색에는 정말 큰 힘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 그런 부엌에서만이라도 이런 작은 접시들, 조명의 그 사소한 움직임만으로도 우리의 그런 먹는 즐거움 혹은 내가 먹는 걸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잘 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으면 내가 사는 공간을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